자, 우선은 지금 시장 흐름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우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큰 그림에서 뭐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큰 그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그냥 지금 어떤 이슈가 나오고 있고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가, 이 정도만은 보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뭐 온체인 데이터 이런 걸 보자면은 단기 보유자가 좀 항복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항상 상승장 중간에서 단기 보유자가 항복할 경우에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때가 제일 효율이 좋은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지금 뭐 시장 같은 것도 보시면은 4시간분 기준에서 이런 식으로 하방 웨지를 돌파를 해주고,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삼각수렴이나 하방 웨지든 굉장히 정직하게 나왔을 경우에는요, 첫 번째로 돌파 나오는 자리가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웨지 같은 경우에 첫 번째로 하방 돌파가 나오고 이후에 상방으로 가주면서 추가 추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도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큰 그림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마 전고점까지 한 번 더 오면은 페이크를 한 번 더 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전고점을 3번 정도면 이제 뚫어줄 때 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형태적으로 전고점을 한 번 더 트라이 해준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또 낙폭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연준이 인플레이션에서 우리가 좀 성과를 봤다. 그런데 아직까지 금리 인하할 수준은 아니다. 금리 인하 전 더 많은 확신이 필요하다, 이런 뉘앙스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 이슈는 살아있는 상태고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연내 1회 내지 2회 정도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큰 그림에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시장이 조금 단기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이유가 이제 뭐 사람들 마운트 곡수 때문이다 라고 말은 하는데, 저는 솔직히 뭐 마운트 곡스는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 크게 선반영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드라마틱한 하락을 불러올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우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운트 곡스 보유 비트코인 12조 원금 수요일의 고객 반환.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보면은 알아야 될 게 있잖아요. 이런 뉴스는 정말 진짜 예전부터 떴습니다. 이 규모도 예전부터 다 떠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게 나왔을 경우에 그 뉴스가 나오는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선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 12조 원 규모를 뭐 고객이 가져간다고 해서 한 번에 파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12조 물량이 어느 정도 시장이 출하된다 해도, 일부가 시장이 출하된다고 해도 뭐 그거를 받아줄 만한 세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요 이 손바뀜 해줄 만한 세력도 다 존재하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 개인한테 상환을 한다 해도 이 친구들이 한 번에 팔 리도 없고요. 그 다음에 솔직히 말해서 하루에 요 거래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면 놀랄 겁니다. 파생상품이랑 ETF 유입 유출이랑 뭐 현물 거래소 거래량이랑 이런 것들 다 합쳐보면은 은근 비트코인 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12조 원 규모, 작은 돈은 아니지만 이 친구가 시장 일부 출하가 된다고 해도 손밖에 많은 친구들이 이거를 받아먹지 않을 리는 없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드라마틱한 하락이 나온다, 12조 원 규모의 덤핑이 있으면은 이제 큰일 난 건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비트코인 시총이 얼마나 큰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비트코인 시총 지금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옛날부터 워낙 많이 나왔다 악재이기 때문에 정말 우려 먹을 대로 우려 먹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저 정말 이거를 마운트 곡스 이슈를 2018년 2019년 때부터 본 것 같습니다.